자, 그럼 여의도 카페에선 무슨 링? 오늘 아무것도 없네. 네. 뭐가 없어지죠? 자, 우리 이권희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차장님 어떻게 앞에 노트북이 없으니까 약간 화장 안 한 것 같은 느낌 여자가. 아 진짜요? 약간 뭔가 허전하십니까? 허전하네. 저도 지금 화장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차장님? 그냥 뭐 거지같이 지냈죠. 아 역시나 제일 또 열심히 지내시는 너무 분들. 바빠서 요즘에. 그러니까요. 네. 축구 다 보셨습니까? 네, 어제 하루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축구 때문에 삶의 패턴이 바뀌었나 봐. 오늘도 4시에 눈을 떴어. 아 그래요? 화진 과장도 지금 축구 때문에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던데. 난 남의 경기는 안 보고 우리나라 경기만 봤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만. 네. 네. 다른 애들이 이기든 지든 뭐 관심이 없어. 그렇죠. 우리나라 것만 보면 되죠. 별로 축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 우리 어린이님이 권희 차장님 매주 뵙고 네. 아침에도 뵙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분 이제 오후에 오시는 분인 것 전주 같아요. 씨. 네, 전주 씨. 네. 거기 요즘에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좀 괜찮으십니까? 재미가? 우리보다 좋아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와. 상대방이랑. 와. 저랑 좀 안 맞지만 열심히 노력합니다. 일단 오늘 뭐 하려고 불렀죠?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차이나.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중국 이 사람도 너무 많고 그만큼 얘네가 한번 지금 이제 제로 코로나로 다 갇혀 있지만은 쏟아져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소비 관련주 얘네가 돈을 쓰면은 과연 어디가 좋을 거고 그리고 돈을 쓰기 위해서 시진핑이 이게 문을 이게 자물쇠를 한번 열어줄지 실제로 아직까지 잡고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쫙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 뉴스 보면은 경제 뉴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지금 뭐 뉴스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시위 현황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케치북 뭐 종이 보면은 뭐야 뭘 쓴 거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백지 시위. 그게 이제 뭘 쓰면 이제 잡혀가니까 그거 이제 항의성으로 해가지고 백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요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그 잘 당연히 좀 안 내보낸다 그러던데 걸려? 그 시위하는 그 뉴스를 맞아, 안 내보내지. 자기 뉴스에 뭐 CCTV나 맞나? 걔네 뉴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뉴스는 전달자 입장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 전달자 입장에서 보면 팩트. 근데 실제 중국의 팩트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백지 시위가 굉장히 막 지금 전국적으로 막 불길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네. 생각보다?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뉴스가 됐다는 거는 일부 지역 그다음에 일부 통제가 좀 심했던 지역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일부 젊은이들 그다음에 지금 뭐 폭스콘 공장에 갇혀 있었던 노동자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과잉 보도됐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랑 안 그래도 어제 이것 때문에 중국에 오래 있다고 오신 이제 현지 중국인 아는 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지금 어떠냐 중국이 지금. 그냥 제로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조금 바뀌었다 조금. 진짜. 뭐 시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QR 코드라고 해서 식당 들어갈 때마다 찍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나 백신 2번 맞았어? 이런 것처럼 걔네들은 PCR 검사를 뭐 48시간, 72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요? 난 그거를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야. 이거를 딱 이렇게 그 QR 코드가 이렇게 녹색으로 딱 표시가 됩니다.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거나 찍어야 돼. 그래야지 버스, 지하철도 탈 수 있었습니다. 그건 대중교통마저도 네. 근데 그게 이제 완화된 것이. 일부 시에서 상해나 이제 베이징, 뭐 텐진 이런 데가 이제 일부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일부 완화라는 게 되게 시마다 틀리고 성마다 틀리고 각 도시마다 틀립니다. 다 다르구나. 그죠.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해 우리나라는 땅이 작잖아. 그렇죠. 그죠? 거기 그 산둥성보다도 작잖아 우리나라는. 그렇죠. 산둥성보다 좀 크나? 그러니까 중국의 성보다는 되게 작습니다. 30개 넘는 성이 있고 자치구가 있고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네.
국토 면적이 한반도에 42배, 뭐 40배인가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그 넓은 나라에 중앙 정부가 이거를 탁 일괄적으로 이제부터 이거 풀어 이게 안 돼. 백신 접종에 그럼 우리나라는 우다다닥 금방 하잖아. 얘네 아직도 지금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안 좋은 백신도. 근데 지금 뭐 RNA를 뭐 맞는 RMRI 갑자기 하니까 헷갈리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맞았던 백신을 화이자 거나 이런 모더나 거 이런 것들을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뭐 이제 중국의 실질총리가 왔다 가고 또 사람들이 금방 까먹어요. 네. 우리가 QR 코드를 언제 찍었지? 기억이 안 나잖아.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그게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장은 항상 주식시장은 어떻다? 발광을 하죠. 항상. 그러니까 오바를 합니다. 오바를 한다. 네, 근데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규제 완화를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조금씩 푸는 게 우리한테 좋다. 맞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씩 풀고 있죠. 시진핑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안 뒤져. 그죠? 그 한마디에 막 항생이 막 4%씩 올라가고 막 이랬어. 그죠? 참 여기 도박판이 그래. 보면 사람들이 좀 오바하죠. 오바쟁이들이 많아. 근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올라온 주식들을 쭉 보거나 그저께 이제 그 주말에 그 발표가 나고 나서 시진핑의 발표, 중앙 정부의 이제 고위 관료들의 발표, 그다음에 뭐 베이징이라든지 뭐 텐진 뭐 상해 이건 해소되는 걸 알겠는데 해제되기 조금 완화됐다는 걸 알겠는데 뭐 우한이라든지 내부에 있는 뭐 그 사천성에 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내륙 국가 내륙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일부 완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게 다 시마다 들리고 성마다 들리고 소도시마다 다 들립니다. 아 중국 자체가 어떻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정 규모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한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가 600개가 넘어요. 너무 크구나. 중국에. 그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야 저기 광진구는 뭐 풀었다는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면 저희 그런 거지만 저기 그 청주시는 지금 부산이 풀었다. 뭐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돼. 그 워낙 워낙 커서 차이가 그게, 다르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걔네가 이제 주요 도시 이제 큰 도시들 우리나라 이제 보면 부산급 이상 되는 도시들 뭐 서울 정도 되는 도시들이 한 200개 있어. 너무 많네.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베이징 뭐 상해 이런 거 알잖아. 사람들 좀 많은 사람들이 뭐 광저우 알고 뭐 텐진 알고 뭐 충칭 알고 뭐 이러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넓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나라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 지방 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완화가? 뭐 아까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뭐 춘절 전에는 다 풀 거다. 뭐 그다음에 3월 그 전당대회 전까지 양회 전까지는 다 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네들이 너무 많아. 인구 조사하는데도 몇 년 걸리잖아. 그렇죠, 맞아. 그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지금 백신 안 맞은 80대 이상 노인만 해도 뭐 3천만 명인가 있대.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지금. 이 치명률을 낮추려면 노인들 접종을 빨리 시켜야 되거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게 땅이 작고 통제가 가운데서 가능하니까 그게 좀 빨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시간이 그래도 한 3, 4개월 이상 걸릴 거,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걸릴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선언은 할 수 있지. 정치적인 선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은 실제와 다르게 약간 예상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애들이 좀 돌아다니겠네. 그 다음에 뭐 베이징 상해 풀리면 다 풀리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 두세 개 모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워낙 익숙하니까. 베이징 상해 광저우만 풀리면 뭐 되는 거 아니야? 거기만 해도 인구가 얼만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풀리고 소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꽤 걸린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가긴 갈 건데 완화를 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과 좋아지는 모멘텀과 아직도 중국의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상황. 이게
중국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올 텐데 이게 상충되면 서로 주가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현실과 그 이상. 그런 거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좋아해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사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실제로 놀랐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아,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다. 근데 큰 흐름으로는 풀긴 풀 거다. 아, 풀긴 풀 거다. 근데 그 안에서 옥석을 잘 찾아야 된다. 옥석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거 정리해보자면은 이 시위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크게 관심이 없겠네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시위를 해? 근데 원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이제 독재국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갑니다. 과반이? 그렇죠. 과반이 아니라 거의 90%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게 안 그러면 벌써 천안문 사태 같은 게 나왔어야지. 진즉에.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러시아 내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난 것처럼 뉴스를 봤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또. 그것만 이렇게 딱 찍어갖고 서방에서 자극적으로 딱 보내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맞는 구미의 뉴스잖아. 그렇죠. 그렇죠? 좀 더 핫하고 뭔가. 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아, 우리? 우리나라도 보면 뭐 뉴스 나올 건 안 나오고 이상한 것만 계속 나오고 말이잖아. 그 편집장 새끼들이 자꾸 이상한 거 좀 걸러내. 좀 자극적으로 가니까 또. 그러니까 방송국이건 뭐건 간에 신문관 국장급들을 싹 다 바꿔야 돼 아주 그냥. 저희는 제외입니다. 네. 여기 방송국은 제외. 자,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조금씩 그래도 풀리긴 할 건데 뭐 지금 리오프닝주들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은 올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보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보긴 봐야지. 좀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이 예전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 많이 사는 게 화장품이 이제 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스크팩. 마스크팩 뭐. 네. 그리고 뭐 명동 와도 아모레퍼시픽. 그렇죠. 한방 화장품 이렇게. 설화수 뭐 이런 거. 근데 뭐 이렇게 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가면서요. 완전 컨테이너로 사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컨테이너예요 또. 아, 그래요? 그게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제 큰 보따리상들은 컨테이너로 사가고. 와, 대단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상이 사실은 지금 호텔 신라를 매겨 살린 거야. 그러니까 면세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왜 면세점 호텔 신라를 다른 애들이 못 이기냐? 화장품을 싸게 후려쳐서 사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호텔 신라에서. 와. 호텔 신라가 야 내가 화장품 팔 건데 화장품 회사들한테 너 이거 얼마에 줄 거니? 그러면 가격 내고가 달라집니다. 나 물량 이번에 한 100만 개 살 건데 얼마에 줄 거야? 근데 다른데 막 조그만한 면세점들은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진폭이 다르죠. 그렇죠. 많이 다르죠. 싸게 뛰어오면 어떻게 해? 싸게 팔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따이공들이 선구매 요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아예 그냥 지금 중국 애들이 안 와도 그냥 싸줍니다. 컨테이너로. 아, 그래요? 배로 실어다 줍니다. 그냥. 그게 따이공이고 우리가 봤던 이제 명동에서 봤던 애들은 이제 저기 그 지방 중소도시에 있거나 좀 작은 이런 소상공인들이 와서 소상공인들이. 그냥 이게 사갖고 가는 거야. 관세 안 걸릴 정도 막 사갖고 가는데 막 식구들 다 바리바리 와가지고 박스로 가져가 박스로. 큰 미리봉다리. 이미 서치는 다 끝났어. 그냥 그때 2015년 당시에는 제가 가보니까 그냥 줄을 서서 박스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뭐 이렇게 뭐 사지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마스크팩 이거 그러면 박스로 이렇게 다 가져옵니다. 와, 대박이요. 고무줄 묶어서. 아, 진짜로. 캔버스에. 근데 이제 그게 과거에는 당연히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계속 인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제품 화장품들이 많이 줄었죠 이제. 줄었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죠. 저가 화장품, 중저가 화장품들은 중국이 거의 중국산이 장악을 했고. 아, 중국 네.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이런 데서 만들어 주고 이랬었죠 예전에는. 근데 지금 중국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브랜드 파워거든 사실. 그래서 어제도 미국에서 보면 로레알 관련 주식들이 로레알을 이제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단 말이야.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그러니까 로레알이 주가 그동안 많이 빠졌거든. 요즘에 로레알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로레알 사자는 게 아니라 걔가 잘 되면 우리나라도 잘 안 될 수 있어. 아, 걔가 잘 돼버리면. 근데 이번에 근데 생각보다 그 광군제 때도 LG 생활건강 꽤 많이 팔렸습니다. 아무래도 잘 팔리고. 그러니까 이미 브랜드 인지도는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외 중저가 브랜드들은 들어가기 좀 어렵다. 그 마스크팩 시장은 이미 좀 너무 포화 상태여서 들어가기 힘들고. 그러니까 화장품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너무 아, 그래요? 생각보다. 중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거의 뭐 미개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중국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나라 걸 막 다 쓰는 줄 알아. 중국 가면 좋은 거 되게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자체 브랜드, 국내 브랜드.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로레알 같은 애들이 점유율로 보면 더 좋고요. 브랜드 걔네들 명품이면 사주를 못 쓰잖아. 샤넬, 로레알 막 이렇게 브랜드 있는 거 좋아합니다, 걔네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보면 브랜드 네임 파워가 그나마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맷콩님이 이번 주만 총 수익률이 2.39 마이너스라서 기분이가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저 마이너스 16%입니다. 좀 힘내십시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2.39면은 잘 저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 저거는 아니에요? 2분 30초만 나올 수 있는 결과죠. 사자마자 2분 30초 만에 마이너스 2.3%. 저 정도면. 네. 를 포함해서. 네, 우리 맥콩님 좀 힘내시고 그 정도면은 저는 오히려 부럽습니다. 네. 17%네요? 많이 회복했네요. 마이너스 17% 많이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어쨌든 화장품주가 이 과거의 명성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좀 덜 하고 과거에 비교했을 때는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은 그래도 주목은 똑같이 하긴 해요. 화장품주는 저는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요? 화장품주는? 다시 해봐. 못할 것 같은데. 오, 그러면은 화장품주의 핵심은 중국 시장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디? 탈중국화. 탈중국? 중국도 하나의 뭐 물론 큰 소비 시장이니까 당연히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더 많이 수출하는 동남아라든지 이쪽 수출하는 그래서 약간 수출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미국에만 수출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조금만 기침하면은 막 휘청휘청거려. 그래서 수출 다변화를 몇십 년 동안 해서 지금 뭐 중국이 한 30%, 미국이 한 20몇 프로 이렇게 막 쪼개져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버티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똑같이 화장품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그래서 전체 그냥 골고루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들을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화장품주는 지금 작은 종목 보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연우 같은 애들 있잖아요, 연우. 어저께 급등했나? 그저께 급등했나? 그래 막 올랐는데. 용기 반대나 갈까? 거기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에다 용기 납품하죠. 대주주가 누구야? 그 HK 한국콜마. 그 이상한 회장이 있는 한국콜마 있잖아. 그 이상한 발언해가지고 그 약간 노인네들은 빨리빨리 그만둬야 돼. 너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죠? 그 한국콜마의 자회사인데 연우가 왜 그럼 한국콜마가 왜 연우를 만들었을까? 그 용기 싸게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 용기가 제일 비싸다고. 제일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화장품들. 화장품의 주요 비용은 마케팅이 제일 비싸고 그렇잖아 막 이영애, 송혜교 막 이런 애 막 때려 넣어야 되잖아, 그지? 막 그 유명한 애들. 그렇죠.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또 광고 기획사에 돈 줘야 되고 방송국에도 돈 줘야 되고 그거가 이제 광고 마케팅 비용이 제일 많이 들고 그 다음이 이제 용기값.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의 가격 그 원료에서는 용기값이 거의 한 반이라고 봐요. 한 이상 되는 것도 있어요. 예쁘게 막 고급지게. 연우의 그 상품 구성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펌프입니다. 펌프. 뿌걱 짜는 거. 네. 그거 후진 화장품은 펌프가 없어. 이게 찍어발라야지. 그러네요. 찍어바르면 오염이 되잖아. 자꾸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펌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한콜마 입장에서도 내가 쟤네들 공 다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주고 막 주문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원료 배합해서 어떻게 해줘. 그러면 얘네가 이제 그걸 만들 거 아니야. 레시피를 주면 한콜마가 막 만들어가지고 저 조그맣게 한국콜마 조그맣게 써놓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안 내가 화장품 사면 뒤에 어떤 새끼가 만들었나 이렇게 봤어. 네. 한국콜마가 만드는데 그 한콜마 보니까 용기값이 너무 비싼 거야.
용기회사를 만들자. 아 이게 남는구나. 토니 모리는 또 거꾸로죠. 용기를 만들다가 화장품을. 내가 용기 다 만드는데 나 화장품 다 와버릴까?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용기만 만들었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 화장품 공부를 안 했구나, 그죠? 아, 제가 공부를 하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 저는 질문 궁금한 거 이게 연우는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연우 그래서 연우는 봐야 돼. 왜냐하면 LG 생활이랑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좋아지면 연우는 같이 올라갑니다. 용기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용기 계속 납품하는 거거든요. 굳이 그런데 납품하는 게 아니라 두 회사에 납품하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연우는 조금 볼만.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8에서 10% 나와. 연우도. 근데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당장 따라붙기는 좀 그렇고 조정 한번 나올 때 와 이거 뭐야? 화장품 이슈 있으면 연우를 사시는 게 가장 수익률은 좋지 않을까? 아 그래요? 모멘텀 상으로. 11월 29일에 한 24% 급등했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쭉 올랐어요. 이거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습니까? 화장품 중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또 개인적인 제 생각은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컨텐츠 뭐 드라마 이런 거 중국에서 막 환장하잖아요. 괜찮은 거 하나 나와버리면은 거기 막 연예인들 막 미쳐버리고 근데 그 주인공이 살았어 막 이렇게 광고를 찍어요. 그럼 그거 살려고 막 또 난리라고 저는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이영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긴 소비에. 그렇죠. 중국에는 내가 중국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 송중기 씨 나왔던 송중기랑 그 송혜교가 송송 커플이 만들어진 게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그게 중국에서 난리였었죠. 그 뒤로 한한령 터지면서 갑자기 싹싹 흘러들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지금 뭐 두 분도 이혼했고 송중기 다시 뜨고 있죠. 송중기는 죽질 않아.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태어났죠, 그죠? 네. 막내 손주로. 그래. 근데 그런 미디어 관련 종목들은 중국 때문에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중국의 OTT 업체들이 이제 갖다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에서 자기가 무슨 만나고 보니까 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돼 있던 거였죠. 맞아. 근데 자꾸 구라치고 그러면 안 돼. 네. 원래부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지. 그 뒤로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국 걸 수입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한국 걸 수입하란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냥 자체적으로 대충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면 지금 그걸 수입해 오는 거를 받아줬다라는 얘기는 이제 슬슬 풀어주겠구나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제재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OTT 업체 하면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또 뭐 있어, 뭐 우리나라 티빙, 뭐 쿠팡 TV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그죠? 원래 TV. 근데 뭐 하여간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그 구독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넷플릭스여서 넷플릭스를 보는 거지.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의 OTT 업체들은 얼마나 많을까? 구독자가?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겠네. 많아요. 우리 안 알려졌어. 그냥 기본이 억 단위겠죠? 그죠? 그렇죠. 인구수가 다르니까. 억 단위입니다. 거지같이 우리나라 티빙 같은 것도 거기는 그냥 억 단위로 나올 거야, 그냥. 그런데 만약에 이게 꽂힌다. 그럼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겠죠. 그러네요. 미디어 콘텐츠는 그래서 근데 또 지금 또 넷플릭스가 잘해주고 있어. 막 그 무슨 광고용 요금제 하면서 잘해주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OTT를 키우려고 난리야. 맞아요. 왜 이제 사람들이 TV를 안 보거든. PD들도 TV를 안 봐. 재밌는 것도 저 없어. 축구 말고는 솔직히 좀 TV 켜본 적이 별로 없어. 나 이번에 축구 경기 때문에 TV를 오랜만에 키는데 안 켜지는 거야. 업데이트 한 시간 있나? 전 왜 이렇게 안 켜지지? 막 그렇고 막 뒤를 껐다 켜보고 막 다 해봤어. 리모컨 배터리가 나간 거. 아이고 매. 얼마나 안 틀었으면 리모컨 배터리가 나가지고 TV 잘 안 보세요? 안 보죠. 볼 일이 별로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뉴스는 다 뭐 이렇게 뭐 휴대폰으로 보고 많이 기사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유튜브로 좀 많이 보고 OTT 보고 뭐 이러면 사실은 TV 볼 일이 별로 없죠. 그럼 이제 그런 OTT 시장이
이게 코로나 때 커졌는데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다시 TV로 돌아오겠지. 영화관으로 가겠지. 안 가죠. 안 그래요. 맞아요. 안 가죠. 야, 그 코로나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게 뭐 코로나 끝나면은 뭐 CGV 뭐 이쪽 영화관 다시 쫙 열린다 뭐 이런데 이제는 지금 뭐 아예 열려 있는데 저도 갈 생각을 안 해봤네. 아, 그리고 또 자본이 이미 그쪽으로 돌았죠. 그러니까 영화를 개봉하는 것보다 OTT에다가 제작 지원을 받고 팔아먹는 게 맞아요. 훨씬 더 돈을 벌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도 2시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만큼인데 영화는 이만큼으로 줄여야 돼. 아 맞아요. 한편으로 근데 거기는 어떻게 쭉쭉 늘릴 수 있죠. 시리즈로. 제작비도 많아. 나도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 여기. 차라리.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너무 짧아. 역시 오늘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오늘 주제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을 때 과연 우리 주식시장은 좋을 것이냐.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중단기적으로는 3, 4월까지도 계속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모멘텀인데 엊그저께 월요일의 반응은 너무 셌다. 리오프닝 주에 일시적으로 너무 셌다. 뭐 제주항공도 갑자기 뭐 급등하고 뭐 난리 났죠. 그죠? 그럼 이제 지금 우리 화장품 했고 화장품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미디어. 미디어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는 괜찮다. 미디어 콘텐츠들은 괜찮다. 근데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 빠지는 레몽레이 이런 애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뭐 콘텐츠리 중앙 이런 애들이 흑자 전환을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날 수 있죠. 어제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빠졌죠, 걔네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 맨날 말은 많은데 돈을 못 벌어 잘 애들이. 주가는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은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참고상, 콘텐츠리 중앙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뭐 엔터 그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이제 그 제작하는 애들. 네, 제작하는 애들. 뮤직 스튜디오 뭐 이런 게 제작하는 애들.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여기서 얘기했나? 저기서 전주시에서 얘기했구나. 어떤 겁니까? 낙폭과대주 중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애들 뭐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결국에는 XR 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제 또 빠졌잖아. 갑자기 또 훅 빠졌어. 왜 그래? 애플이 XR 기기가 상반기에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다시 하반기로 미뤄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자주 들었네. 맞아요. 루머가 돌면서 빠졌습니다. CES 나온다고 했던. 근데 CES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걸 보고 그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것 같고요. 그쪽도 여전히 주목해봐야 된다. 근데 덱스터나 이런 애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거죠. 특수효과이기 때문에 드라마 요즘에 특수효과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수주 하는 거 이런 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말티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확산이 생각보다 종목이 많습니다. 한알령예자가 단순히 중국의 그걸 떠나서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과정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단순히 중국 관련된 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아니다. 아니다. 그 섹터마다 좀 다른 게 있다. 아까 화장품은 다양화. 매출 판매처 판매국가의 다양화가 컨셉이고 그 다음에 이 미디어 콘텐츠는 OTT 시장의 확장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제작비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판권도 비싸지기 시작했고 런닝 개런티를 받는 계약 조건도 있습니다. 출연진들. 그리고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TV에서도 하면서 OTT도 여러 군데다 납품을 하죠. 그러니까 한 채널만 쓰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건 누가 더 갑이라는 거야? 만드는 놈이 만드는 놈이 갑이라는 거거든. 왜냐하면 OTT 업체들은 많이 생기는데 제작하는 데는 한 군데.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OTT 입장에서는 컨텐츠가 부족하잖아 항상. 그렇죠. 우리한테도 좀 얼마 주니까 주면 안 돼요? 될 것 같으면은 얘도 가져가고 쟤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티빙에도 하고 넷플릭스에도 하고 디즈니 플러스에도 하고 다 그렇지. 그렇게 요즘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누가 갑이냐를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항공주 요즘에 뭐 아시아나항공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데 합병이 뭐 영국에서 허락했다.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 기업 합병한다는데 지들이 뭐라고 시부럴 새끼들이라고 그냥 그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합병을 해서 만약에 영국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하는 런던이랑 우리나라 서울을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타격을 받는다.
그럼 안 된다는 것이. 아 얘네 합병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지.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미국의 델타 항공이나 이런 애들이 봤을 때, 야, 얘네들이 합병해서 우리랑 싸워가지고 괜히 우리 피해 보면 어떻게 해? 독점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끼리 신경 써줘야 돼요? 그래서 다 허락을 받아야 돼. 그래요? 조건부 승인 뭐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가 굉장히 큰 항공사거든 생각보다. 그러니까 큰 항공사가 두 개 합쳐지니까 그걸 이제 허락 받아야 되거든. 근데 영국이 일단은 좋은 신호를 보내준 거고, 우린 보니까 괜찮아. 뭐 니들이 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거고. EU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EU 결정 안 했고, 미국 결정 안 했고, 중국 안 했고, 일본도 안 했습니다. 그 다 허락 맡아야 돼? 한 군데라도 안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또 협의를 해야죠. 또 협의해야 돼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그 이슈 나올 때마다 그냥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 좋지. 오르락 내리락? 이거 소식 나오고 소식 나올 때마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던데요? 그때 아시아나공항 10% 넘게 올랐어. 그러니까. 근데 소식 나오고 나면 또 빠지겠죠? 근데 또 만약에 부정적인 변화가 나왔어. 그럼 또 빠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공주는 아시아나보다는 대한항공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LCC들은 지금 제주항공 올라오고 막 하는데. LCC가 그거죠?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얘네들은 화물 운송이 주가 아니라 주로 승객을 나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화물 카고가 많다면 카고. 그게 마진이 좀 괜찮아요? 카고 비행기. 화물 비행기. 근데 이제 그 화물 항공으로 화물을 날르는 건데 급한 것들 가볍고 고부가 가치 좀 비싼 거 주로 IT 제품들이 이제 항공으로 많이 다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돈을 벌어주는 건데 LCC는 그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칸이 대부분 이제 사람을 많이 싣고 나르는 거야 그냥. 저 캐리어 좀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 비행기도 좀 작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지금 다행인 건 동남아 쪽에 여행객들이 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풀렸고 중국까지 풀리면 대박이 나지 않겠냐 이런 건데 중국은 지금 왜 안 가냐면 사람들이 가면 일주일 동안 격리당해야 돼. 이제 열흘에서 일주일로 바뀌었어. 그것도 완화라 안 그러죠. 하죠.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또 한 3일 정도로 바뀌면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 그죠?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자칫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기대감이다. 근데 다행인 거는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 골프보다는 해외 다시 그 비키니 샷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뭐 동남아 이쪽 연애하는 거죠. 너네는 아직 여행 안 가지? 난 가고 있어. 뭐 이러면서 올리죠. 그 인스타 그 누구냐 그 유명한 애들. 인플루언서들. 셀럽들. 이런 애들이 지금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별로 몸도 안 이쁜 것 같은데 자꾸 벗고 나가고 그러죠. 확실히 요즘 골프보다는 맞아요. 그런 수영장이나 뭐 바닷가. 동남아 쪽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동남아 쪽이 이게 관광이 많아진다는 건 LCC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마다 자금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행히 환율도 좀 내려오고 있고 유가도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LCC는 이제부터 조금 보자. 이젠 좀 보자. LCC는. LCC 중에서는 어떤 제주? 일단은 회사 그 여기 안에서는 보면 나는 이제 진에어나 이런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시장 반응은 제주항공이 가장 세죠. 제주 시장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항상 센 애를 보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돌기 시작하면 또 빠르게 돌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라는 말이 아니라 보자. 잘 지켜보셔라. 그리고 인스타도 그런 걸 왜 하지 말고 남이 하는 거 눈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맞아. 야, 저는 지금 이 저비용 항공사 주가는 사실 잘 안 봤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만 보고. 키위 항공은 1,000원이에요? 1,900원이에요? 다 자금 조달 이슈 때문 아닌가요? 와, 에어부산 2,000원. 맞아요. 와, 진에어 15,000원. 지금 보면 막 재무제표 보면 거지죠, 거지 아주. 그래요? 위상증자. 좀 돈 좀 줘야 돼. 그 적선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야, 대박이네요. 이렇게 저렴한 줄 몰랐네. 가서 큰 소리 쳐도 돼, 내가. 주주라고. 비행기 타면서. 야, 니네 회사 왜 그래?
어쨌든 저비용 항공사는 그래도 좀 지금 볼만하다. 지켜볼만하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시장의 반응이 가장 센. 왜냐하면 이제 저 암흑 여기 동굴에 갇혀 있다가 이제 저기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뭐요? LCC는. 그렇죠. 근데 인간들이 좀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 카타르 봐봐 이번에. 와봤잖아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맞아요. 그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거 보면 참 신기해.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 많고 그죠? 아니 그 현지에 계신 그 교민들뿐만 아니라 진짜 간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찾아보니까. 카타르에 교민이 몇 명 있겠어. 거기에. 그러니까. 건설사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야, 그 제가 최근에 제주도 또 촬영을 다녀왔는데 당일치기로 그때도 이게 실제로 공항 가보면 느껴지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김포공항이긴 합니다만 인천공항이 더 해외 뭐 이게 보기엔 좋지만은 김포공항도 줄이 엄청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확실하게 많다. 어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비행기 타지 뭐 버스 타러 왔겠습니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주들 면세점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여행주는 관점이 뭐냐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하나투어 근데 많이 올랐다고 차트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대가리 살짝 들었어. 살짝 들었어. 근데 나는 그 코로나 때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코로나가 끝나간다. 뭐 조만간에 코로나 종식할 거다. 뭐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 그래서 항공주랑 대항 이런 여행주들을 먼저 땡겼습니다. 미친 듯이. 그때 뭐 참 좋은 여행이 무슨 뭐 이상한 10,000원짜리 예약 받고 막 이랬잖아요. 벌써 다 까먹었어 사람들 지금. 풀리면 우리 그리고 막 뭐 뉴스에 나왔잖아. 비행기 타고 한 바퀴 돌고 내려오고. 맞아요. 내리지 않고. 저것들은 미쳤나 내가 속으로 생각했는데. 맞아. 왜 타나 했네.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있었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여행주가 그때 먼저 한번 뛰었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빠졌다고 봐요. 왜 실제로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는데 주가가 먼저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다시 빠졌지. 그러니까 이제는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장선상에서 항공주랑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그리고 지금 여행을 가는 게 플렉스야. 쓰고 오겠다. 그동안 나 진짜 가고 싶어. 옛날에는 뭐 야 이러면서. 나 이번에 발리 가는데 그래? 나도 이번에 코타키나발루 가. 막 코타키나발루 뭐 이렇게. 코딱지. 어디 가니? 이거 누구나 가는 거였어.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누구나 간다라고. 물론 못 가시는 분들도 많지. 근데 요즘에는 해외여행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많이 들죠. 특히나 미국은. 동남아 이런 데도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맞아요. 비행기 값이 비싸. 그리고 여전히 조금 약간 예전에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게 된 거야 이제. 항공편이 좀 많이 없어졌잖아. 근데 다시 이제 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요 시기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너도 갔대 나도 갔대 쟤도 갔대 이러면 이제 갈라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3조 여행이나 다 좋아지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여행주들도 이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 중국이 중요한 게 중국 열리면 더 좋지. 중국 뭐니 그 유명한 장가게 거기 어르신들 효도여행으로 보내드리고 그러잖아. 그래요? 그 무릎 다 나갑니다. 그거 효도여행으로 보내드리면. 네. 많이 산이 이뻐요. 산이 이쁜데 아바타 뭐 그거 얘기잖아. 근데 아바타 촬영지. 근데 이 장가게 그 어머님들 보내드리면 어머님들이 화내십니다. 네. 다리 아프다고. 힘드셔서.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뭐 농담이고 그래도 보내드리면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렸던 여행 수요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행주들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갑자기 무슨 뉴스에 갑자기 확 올라간다. 그럼 얼른 팔아야 돼. 갖고 계셨거나 하면은 그래서 그럼 또 빠질 거거든. 왜 이게 차적으로 늘어나지.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제 실적 잘 나오는데 그럼 당장 실적 내일이 막 확 꽂힐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렇지 않거든 사실.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했다가 좀 밀렸다가 또 좋아지면 또 가는 그런 형태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행객이 늘어나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아웃 바운드가 다 늘어나는 거거든. 네.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 것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인바운드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명동 가면 한국말 안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요? 맞아요. 지금 현재? 야, 이 매경과 한경을 많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 사이를. 내가 남대문도 들어가 보고 명동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물론 아직 중국인들이 안 왔지. 일본 난리 났 일본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 맞아요.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일본인들. 딱 봤는데 이상하게 생겼다. 일본이네. 일본. 느낌 이상하다. 일본 분들의 그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일단 대부분 키가 작았다. 또 화장이 좀 특이합니다. 맞아요. 화장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분들은 약간 화장 한듯 안 한듯? 뿌안꾸? 꾸안꾸. 꾸안꾸인가 뭐 꾸민 듯 안 꾸민 뭐 이런 화장이잖아. 거기는 대놓고 꾸미는 화장. 꾸꾸. 완전 꾸. 야, 우리 어린이님이 채팅으로 그거 하셨네. 요거 그냥 가십으로 간단하게만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면은 그 도착지에서 만나면 되니까 나 혼자 비즈니스 탄다. 아니면 여행에 같이 가는 것도 일부니까 같이 나도 불편해도 같이 타고 간다. 이코노미로. 내가 돈은 있어. 근데 친구까지 업그레이드 해줄 돈은 없어. 나는 미국입니다. 막 14시간 걸려. 사장님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 혼자 친구 데리고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자기만 비즈니스 타고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저희는 같이 갔었어요. 실제로 그냥 다 이코노미 탔어. 다 이코노미 타고. 탈만해요. 컨텐츠도 있어가지고 아시아나만 타면은 드라마 몇 번 보다 보면 도착이에요. 맞아.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비즈니스 탈 만한 친구를 사귀시면 돼요. 네. 차라리 서로 야 우리 비즈니스 타고 가자. 친구도 형편이 맞아야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우리 사장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면세점 면세점 같이. 카지노 같이 해보면 카지노는 지금 베팅 얘기 늘어나고 있다. 그걸 뭐라고 유식한 말로 드라백이라고 그러죠. 드라백. 나 근데 드라백에서 뭘 자꾸 떨어뜨리나 그러는데 들어봤고요. 한마디로 베팅 금액, 그 칩으로 교환한 현금. 카지노에서 그 드라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주 원인은 일본 애들이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도 일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도 돈 많은 애들은 다 해외 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오고 있어서 지금 GKL이나 지금 파라다이스나 다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백이 증가하는 거는 드라백 대비 시총이 증가한다. 회복세에 들어섰다. 근데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에서. 그러니까 좀 조정이 나올 때 보셨다가 4분기에 뭐 드라백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월별로 드라백이 나와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애널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요? 네. 그 파라다이스 전화하셔도 되고. 전화해서. 드라백이 얼마예요? 그러면 안 알려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담당 애널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그걸 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정체, 올라오다가 조금 정체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리레이팅이 있을 것 같고 중국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올라가겠죠. 중국 애들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실제로도. 그러면 만약에 쫙 들어오면 아무래도 쫙 또 가겠네요. 그거 하러. 그렇죠. 카지노로. 이거 못 끊거든. 좀 슬프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많아야 주가가 오른다는 게. 괜찮아.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중국도 드라마 보면은 그런 카지노 드라마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저도 많이 봤었고. 아니 그 욕구도 분출시켜줘야지. 그리고 이제 면세점은 아까 다 드렸다시피 면세점은 지금 호텔 신라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호텔 신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8만 원대에선 조정을 계속 그러니까 저항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시고는 들어가시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많이 올랐네요. 창의공학 원래 지금 망한다고 그러다가 막 지금 갑자기 올랐죠. 6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그 단기적으로지만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8만 원이 계속 걸리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8만 원에 물리는 놈들이 많아. 계속 물량이 나올 겁니다. 그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따라가시지 말고 얘네가 그나마 다행인 게 하이난이나 뭐 창이나 이런 공항에다 다 지금 면세점이 있죠. 얘네가 다 이제 중국 애들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뭐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도 하이난 지역에도 면세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세점들이 얼마나 올라오는지가 중요하고 또 국내 인천공항도 되게 중요하다. 인천공항은 지금 아직 활성화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활성화되면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따이공들이 사가는 물량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그 따이공들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 신라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컨테이너로 사가는 애들. 그거 보시고 면세점은 지금 너무 오히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신세계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거든요. 신세계? 네, 오히려 신세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왜냐하면 신세계는 지금 백화점도 잘 됩니다. 신세계. 저희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신세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거의 뭐 폭락을 했죠. 그렇네요. 예. 25,900원. 근데 BGF 리테일은 막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 편의점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 거지. 경기가 침체되니까 편의점은 좋아질 거고 백화점은 안 좋아질 거다. 근데 실적을 딱 직원들이 실적을 딱 까봤더니 둘 다 좋아. 편의점에서 엄마반데.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신세계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생각보다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보면 좋다. 신세계가 뭐가 많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푸드, 광주 신세계는 뭐예요? 그 따로 있어. 법인이 따로. 아 그래요. 이 중에서 인터내셔널? 신세계. 그냥 신세계? 신세계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개 보면 되겠죠. 지금 주문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텔 신라보다는 그쪽이 좀 빠르지 않겠나. 호텔 신라는 좀 지금 단기에 너무 빨리 올라왔다.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6만 원이었네. 살 걸. 이거 놓쳤어. 그때 왜 얘가 얘기를 안 해줬을까? 수소 얘기하는 거. 자, 그러면은 요걸로 해서 면세점이랑 카지노까지도 한번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걱정은 그런 것 같아.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게 사실 기업이랑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는 건데, 약간의 걱정은 어느 정도 약간 그 정치적인 것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시진핑이 진짜 화가 나버려 우리나라에. 그럼 야 닫어 쟤네 문 닫어. 근데 그럴 일은 힘들죠. 아무래도 엮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자기네들이 한국에 가져가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미 보복은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고 오히려 지금 중간재 이런 수출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이제 약간 내재화를 시켰다. 자기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일본의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일본 거를 좀 덜 갖고 오는 그런 현상이 나온 것처럼 중국도 차츰차츰 그런 과정을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자꾸 기술 독립을 하려고 노력하죠.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왜냐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 수출 비중이 자꾸 줄고 있고 무역 적자가 30년 만에 처음 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조금 이제 중국이 풀리기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이제 회복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물론 뭐 윤 대통령을 시진핑이 싫어해서 뭐 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아직은 중국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아직은 필요로 한다. 천만다행이네. 아직은 필요로 한다라는 부분이고 바이든도 그렇게 바이든한테 쌍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뭐라 안 하잖아. 그건 뭐냐? 아직은 우리나라가 필요하다. 그런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서로 우리나라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아직은. 그리고 잘 이용하면 사실은 좋을 텐데 좋아지겠죠. 네, 저는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차장님이랑 좀
화장품주 그리고 뭐 미디어주, 항공주, 여행. 면세점, 카지노 이건 6시간짜리인데 너무 짧게 했다. 네, 그죠? 쭉 한번 훑어봤는데 어쨌든 화장품주는 좀 다양화가 필요할 거고 약간 좀 지켜봐야 약간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히려 통 만드는 연우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 미디어주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히려 저비용 항공사 이거를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는 너무 오르락내리락 확실하지 않으니까 면세점 카지노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한항공이 가장 좀 안전빵일 수는 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네. 일단 개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죠. 그죠. 근데 와 차장님 BGF 또 오르네? 리테일? 여기도는 강남에 식당 물가가 비싸가지고 네. 다들들은 HMR 가정식 그거 음식을 자주 먹는답니다. BGF 리테일 BGF 리테일의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거는 그 애들이죠. 학생들? 학생들이 학교를 이제 가잖아. 네. 학교 끝나면 항상 어디 들리겠어요? 우리 옛날에 문방구 앞에서 먹듯이 요즘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가죠. 요즘 문방구에서 안 먹으니까 햄포? 그 햄이랑 쥐포 해가지고 먹는 거. 요즘 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와 속상합니다. 진짜 추억의 딱지치기. 그게 꿀맛인데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중학교 때 문방구에서 애들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자 한두 개씩 쓱 훔치는 거 아줌마가 보고도 모르지.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계산 소리 했나? 아니야, 괜찮아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다 한 번쯤 추억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네,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안 그랬습니다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또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문방구가 없어지는 요즘에 그거 아세요? 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장님? 그 핫팩 있잖아요. 핫팩 요즘 이렇게 흔들어서 그냥 이게 넣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근데 똑딱 하면은 쫙 굳으면서 따뜻해지는 거 있죠. 그게 요즘 애들한테 우와 이거 뭐야? 새로 나왔어? 하면서 엄청 신기한데 애들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데 지금부터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어. 똑딱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열 나오게 하는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그 안에 여기 똑딱이 같은 게 있어. 그거 딱 꺾으면 그게 이제 그래요. 그때부터 뜨거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녹여서 다시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끓여가지고 그리고 그 저거 뭐야 기름 넣어가지고 하는 손난로도 있었는데 옛날에 라이터 기름 넣어가지고 그거는 언제입니까? 90년대 말. 국민학교 때인가요? 아니 90년대 말에 90년대 말에?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 기름을 넣어서? 난 시골 살아서 모르겠다. 자, 이렇게 서울 사셔가지고. 어쨌든 저희 오늘 또 차장님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 여의도 카페에서 무슨 말이 여기서 여러분 인사를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랑 저랑 우리 화진 과장님도 같이 인사를 드릴 텐데요. 차장님 오늘 괜찮으셨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너무 짧게 하느냐고 힘들었어. 진짜 이거 특집으로 한번 가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자, 우리 과장님도 이른 시간부터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아이고 우리 윤님 계셨구나. 지금 바쁘셔가지고 듣기만 하셨구나 보시기만. 아이고 채팅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말티님 그리고 연전연승님 아까 또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에 또 찾아뵈니까 많이 찾아와 주셔서 채팅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